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이밍 좋게 또 드라거나 고정 키트를 구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이제 또 로봇 조립 영상 기다리시는 분들도 좀 좋아하실 컨텐츠가 될 것 같아요. 이제 한번 또 만들어 보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상자 같은 건 없고 이제 벌크로 구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부품은 다 있다고 하시니까 뭐 만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고, 오늘의 준비물은 뭐 고준프라니까 심플하게 이제 프라모델 벌크, 그리고 접착제 2가지, 그리고 니퍼, 핀셋, 모형용이죠, 그죠? 그다음에 철필, 그리고 아트 나이프. 그 외에 뭐 필요한 게 있으면은 제가 공구 상자에서 꺼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아시겠지만 드라고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색상 부분, 도색 부분을 이제 스티커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동봉이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뭐 90년대 물건이다 보니까 접착력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다이소 같은 데서 파는 이제 그 스티커 접착제 요거 하나 이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혹시 필요하게 되면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조립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또 연역을 한번 보면 재밌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기억에 80년대 중반에는 없었거든요, 드라고나가. 80년대 이제 후반에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또 그때 구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86, 7년도에는 이제 그 드라고나가 실려 있잖아요. 근데 다만 이게 이제 2년 정도를 커버하고 있고, 카탈로그가 이제 연초에 발행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뒤에 부분은 담지 못할 개연성이 크죠, 그죠? 2년 정도 커버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86, 7년도에는 없고 88년도에 보니까 쭉 넘겨보니 이제 테마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탱크도 있고 뭐 쉽도 있고, 여기 사이언스 픽션 로봇 카테고리에 딱 드라고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빠르면은 87년도 정도, 그리고 느리다면은 88년도부터 이제 아카데미에서 드라고나가 출시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는 88년도는 아닌 것 같고요. 87년 정도에 구입했던 것 같아요. 88년에는 그때는 기억에 톰캐트가 이렇게 그 빅스케일 톰캐트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 대대적으로 광고도 많이 했고, 그때 저도 그거 구입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톰캐트 구입했던 것 같고, 다른 그 드라고나나 이런 이슈는 좀 이전에 제가 미리 접했다라는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제 기억상으로는 한 87년 정도로 생각되네요, 그죠? 근데 뭐 또 기억이 좀 잘못될 수 있고, 또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혹시 뭐 출시년도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시면은 댓글로 의견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88년도 카탈로그를 보면은 아카데미에서 나와 있는 드라고나 6종 전종이 이렇게 실려 있거든요. 이렇게 총 6가지인데, 기본형 1, 2호, 그 다음에 리프트형 1호, 2호, 그리고 이제 그 커스텀 그 개조형 1호, 2호 2개. 3호기는 자생과학이라는 곳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박스 아트가 그대로 실려 있고, 이게 보통 저기 칸단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있는데 그게 한 해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팍팍 튀어나오지 않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은 금융 파는 게 상당한 투자잖아요, 그죠? 아카데미 측에서는. 근데 이건 거의 대대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했나, 아니면은 87년에 일부 찍고 88년에 일부 찍어서 완성을 했나, 뭐 그렇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래도 나눠서 되지 않았나. 이제 모여서 88년도에 다 완성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이 6종을 다 이렇게 기획한다는 게, 물론 이제 기본형에서 리프터형으로 추가적인 금형은 이제 좀 더 적게 들어가는 면은 있죠, 그죠? 근데 이렇게 이제 또 커스텀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이 완전히 다르니까 완전 새 금형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88년도에는 이 6종을 다 구입해 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카탈로그였고, 그리고 키트까지 박스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미조립을 한번 구해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제 리프트형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리프트형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기본형이거든요. 기본형은 제가 박스 없이 구했어요. 근데 이제 미조립 키트를 하나만 구하게 되면은 그 이제 바로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잖아요. 왜냐하면은 뭐 이걸 통해서 이제 미조립 리뷰를 할 수도 있고 블로그에 글도 작성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뭔가 뭐 확인해 볼 때 뭐 필요한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러너가 몇 벌이었고 어디 러너에는 어떤 게 구성되어 있고 자료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만들기는 어려운데, 이번에 구한 건 이제 리프트형이지만 거의 기본형에다가 추가된 거니까 유사한 의미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형을 하나 가지고 있었고, 러너는 세 벌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리프트형은 추가되는 날개가 있고 하니까 다른 금형이고, 대신에 여기 이제 비비탄이 발사되는 여기 라이플 건이 기본형에는 들어있습니다. 뭐, 그 정도 차이고, 이제 오늘 제가 만들 게 리프트형인데, 이제 리프트형 이제 미조립이거든요. 근데, 일단 1,500원입니다, 박스가가. 근데 이거 제가 열어보니까, 이 사출물 색상이 화이트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옛날에 만들 때는 이 옥 색깔이었는데, 왜 화이트지, 뭐 약간 의아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아카데미 칸담류도 그랬고, 이제 판이 거듭될수록 이제 사출물 색상을 변경하면서 좀 새로운 맛을 가미했기 때문에, 요건 아마 초기에 나온 건 아니고 이후에 나온 거다. 그래서 한 1,000원에 나오지 않았나, 대충 드라고나가. 그리고 이제 좀 가격이 오르면서 나중에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드라고나 리프트형도 처음에는 이런 옥색으로 나왔다. 그걸 좀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면허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조금 줄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설명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리프트 추가 부품, 파란색이네요, 그죠? 그래도, 아카데미는 1,000원 넘어가는 키트들은 원컬러로 뽑진 않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옥색 부분에 대한 그 기본 파츠들. 그리고, 빔 샤벨 두 개 합친 건데 제가 명칭을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그게 있는데 화이트 하나, 그 다음에 옥색 하나 두 개 넣어 주셨거든요. 근데 이거 서비스로 주신 것 같네요, 지금. 그죠? 이 화이트 러너는 기본 구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건 기본 파츠고, 요거는 서비스로 주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이제 비비탄 러너. 그러니까 기본형에서는 비비탄이 발사되는 그 라이플 건이 있는데, 이 리프트형에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확대 한번 볼까요? 러너가 세 벌인데, 기본적인 드라고나 원의 파츠들이 있고, 추가적으로 된 게 이제 날개 부분, 날개와 백팩 부분이 되는 이제 리프트 파츠인데, 이 설명서 구성해서 봤을 때는 이제 비비탄 건이 없으니까 요것도 아마 판매자분이 서비스로 주신 것 같습니다. 뭐 드라고나 열렬 팬이셨나 보네요. 그렇죠, 그죠? 뭐 드라고나 관련해서 많은 부품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성장 내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요걸로 이제 만들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명서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스티커, 종이 스티커인데 접착력이 어떨지는 차후에 이제 만들어 가면서 한번 보고 이제 스티커 조작제를 쓸지 안 쓸지 한번 결정해 봅시다. 쓰면서 계략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원가 절감 부분이 있으니까 한 면은 이제 컬러고 한 면은 이제 블랙이죠, 그죠? 근데 요즘은 이제 풀 컬러로 이렇게 설명서를 만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비용 절감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작업자의 편의성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모형이 파츠가 점점 더 많아지고 또 형상 등이 이렇게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그 색상으로 이제 그림으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색상까지 포함해서 설명하는 그런 그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좀 이제 풀 컬러로 가는 추세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컬러 부분은 이제 표지, 제일 뒷면에서는 부품도, 그리고 도색 가이드. 스티커는 간단해가지고 이렇게 몇 개 없으니까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되었네요. 그리고 뭐 개발 코드라든지 기체에 대한 기본적인 설정상 설명들인데, 여기 이제 프레임들하고, 그리고 리프트 날개가 달리니까 리프트에 부착되는 그런 각종
아머들, 무기류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내부 설계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제트기의 제트 엔진 등에서 많이 그 디자인 컨셉을 가져왔겠죠, 그죠? 이제 얘네들은 이제 슈퍼 로봇이 아니라 리얼 로봇 계열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접하는 그런 밀리터리의 어떤 무기들의 어떤 테크닉들이 많이, 기술들이 많이 또 차용됐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 리어 뷰들로 보이고. 드라곤1은 기본형도 예쁘지만 리프트형도 참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립 부분. 새로 요번에 HG급으로 신금형 나왔잖아요. 또 많은 분들이 구입도 하셔가지고 이제 뭐 품절도 되고 그랬는데, 그건 제가 이제 만들 생각이 있었거든요. 좀 쉽지 않겠지만. 근데, 이왕이면은 이제 그 8, 90년대 여기 있는 고전 프라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시간 순서로 봤을 때는 이제 고전이 나오고 그런 것에 이제 기초해가지고 새로운 게 나왔기 때문에 뭐 연혁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우리 또 추억적인 측면에서 그죠? 옛날 걸 한번 접해보고 거기서 이제 살을 붙여 나가는 느낌으로 새로 나온 신금형을 분석해 보는 게 더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신금형 조립은 조금 미루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구형을 구했으니까 우원을 요거 만들고 이제 제가 신금형도 만들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러너에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또 쉽지 않을 수도 있겠죠. 또 이것도 하나의 또 난관이네, 그죠? 항상 고전 프라나 그런 상황에 따라서 도전의 연속입니다. 키트 상태는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여기 게이트 자국이 그대로 지금 붙어 있어요. 그죠? 붙어 있고 아마 러너에서만 이렇게 돌려서나 이렇게 비틀어서 뜯으신 상태고 그 위에는 추가적으로 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퍼즐 게임처럼 이렇게 찾으면서 그죠? 파츠 찾으면서 이제 조립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일단 이렇게 좀 뿌려두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같이?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이제 이렇게 시청하셔도 되는데 이제 이렇게 미조립 고전 프라를 이렇게 조립하는 경우가 좀 쉽게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도 같이 또 이렇게 만든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좀 보셔도 뭐 어떨까,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작할게요. 이제 주의사항인데 이제 스냅피트 프라가 아니니까 이제 접착하는 것, 접착하지 않는 것, 그리고 방향이나 위치의 주의, 그다음에 관절 부위에는 접착제의 주의, 그리고 그 핀 부분은 끝부분 이제 잘 들어가지 않을 때는 이제 이렇게 끝에 좀 다듬어주면 좋다. 그 정도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른팔 왼팔 조립이거든요. 오른팔 왼팔. 오른팔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파츠 번호가 없으니까 찾아야겠죠. 먼저 다리 부분이고 날개 파란색 부분은 뒤로 가 있을 것이고 허벅지, 그 다음에 발 내부 프레임 치우고 몸통도 치우고 또 약간 또 파츠가 다 없으면 어쩔까 하나 또 좀 불길함이 좀 들기도 하네요. 지금 머리 부분도 있고 팔 부분이 지금 안 보이니까 좀 불안해지네요. 이 지금 핸드폰이 지금 쓰면서 불을 가리니까 지금 센터 쪽에 두고 해봐야 되겠네요. 일단 팔 부분인데 요 일단 찾았네요. 일단 요 부분이고 이게 좌우 일단 좌측 우측 번호는 달라요. 그러니까 공용 부품은 아니고 일단 유사한 걸로만 모아서 지금 해봐야 되겠네요. 하나, 두 개, 세 개, 발 부분 하나, 두 개, 세 개, 그다음에 다리는 치우고 허벅지, 머리,
치우고 어깨 부분 가져오고 어깨 부분 실드고 발. 지금 팔 부분이 안 보여가지고 이건 4개 됐고 이 부분이 지금 3개거든요 지금. 어쩌죠 지금. 찾았습니다. 아후, 천만다행이네 지금. 방패 부분 밑에 이렇게 숨어 있어가지고 다행이네. 이제 4개 찾았고 이게 설명서상으로 지금 어떻게 돼야 되나. 일단 여기 게이트 자국 좀 제거해주고 편집하는 게 좋겠죠. 4개 중에 좌측 우측으로 나뉘어야 되는데 지금 힌트는 지금 추리력을 발휘하면은 이제 안핀 수핀 있잖아요, 그죠? 구멍 있는 쪽과 핀 있는 쪽 이걸로 지금 나뉘고, 그래서 안핀 있는 거 이렇게 나누고 이제 좌우로 이제 분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오른팔 같은 경우에는 설명서상으로는 지금 핀 여기 핀 그림 표시가 잘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좀 설명서로는 힘들고 이제 안쪽으로 꼽혀야 되니까 이렇게 몸통을 기준으로 봤을 때 꼽혀야 되니까 그걸 정하긴 정해야 되겠어요 지금. 일단 안핀 치우고 수핀 일단 모양은 맞죠 그죠? 이게 좌우측이 방향이 상관이 없을 수 있겠네요 지금. 일단 어깨 쉴드 부분이 꽂히는 핀 부분이 크기가 보통 방향이 명확하게 좀 나뉠 때는 또 차이를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쪽이 크고 한쪽이 작게 한다든지. 근데 그게 지금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내부 측의 형상과 외부 측의 형상이 동일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마 이건 그대로 조립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폴리 파츠는 튀어나온 걸로 2개. 조금 잘못될 수도 있죠.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일단 얘를 그러면은 오른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굽고 폴리 파츠는 탄력은 아직 괜찮네요. 좀 쫀득한 맛이 있는데 폴리 파츠가 만능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좀 헐렁해질 수 있는 부분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는 생각이 어차피 안핀 수핀 짝짝 딱 2개밖에 안 되니까 이걸 만들어 놓으면은 어떻게든 쓰면 되는 거죠, 그죠? 고민할 필요 없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팔 부분 꽂히는 핀 부분은 어긋남 없이 잘 맞추고 그리고 지금 잘 맞기 때문에 지금 집게가 필요하진 않아요 지금. 됐고 좀 더 이제 끼워주고 여기 지금 끝부분에 지금 이물질이 있어가지고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잡을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접착제를 바르면 돼요. 저번에 제가 더블 Z 건담 복원할 때 막판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져 가지고 목도 많이 좀 쉬고 또 좀 흐려져 가지고 정신이 본드를 엎었거든요. 지금 이건 새 겁니다. 아주 대참사가 났었어요 지금.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좀 무사하게 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또 제가 또 실수도 하고 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또 실수도 하고 또 좀 부족한 부분이 이렇게 있어야 또 잘 아시는 분이나 또 좀 보완도 받을 수 있고 제가 업데이트 될 수 있으니까
크게 두려워하진 않겠습니다. 이제 다 됐고요. 일단 좌우 팔 부분 윗부분이고, 그 다음에 일단 이렇게 정하죠, 그죠? 우측, 좌측. 그리고 어깨 부분인데, 이 부분도 그냥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정지시켜 놓고 작업하고 정지 푸는 거죠, 이 핸드폰으로. 왜냐하면은 하나하나 만약에 편집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작업하는 것도 체력 소모나 뭐 시간 소모가 큰데, 편집까지도 시간 많이 하면은 그건 너무 좀 많이 부담되는 부분이죠, 그죠? 여기 좀 진드레미가 좀 보이네요. 근데 이 옥색 그 드라고나는 진짜 제가 처음 접한 거죠, 그죠? 기본형. 근데 그때 좀 정말 신선했어요. 지금 제가 그때 당시에 무용 취미 생활에서 어깨 실드 부분도 전방 후방 딱히 구분이 있는 건 아니네요, 좌우나. 그때 당시에 이렇게 옥색 있는 게 그 레이즘의 불디가 옥색은 옥색이었는데 좀 진한 옥색이었죠, 그죠? 근데 그것도 아마 같은 시기에 나왔는데, 이게 드라고나가 거의 초창기 멤버일 겁니다. 이게 옥색으로 한다는 개념 자체가. 어깨 부분이 잘 맞지가 않네요, 지금. 좀 훌륭할 것 같습니다. 안핀 끼웠으니까 수핀으로 되고, 이게 지금 사출이 좀 불량이네. 그래서 아까 걸렸구나. 잘 빠지네요, 지금. 다시. 됐습니다. 근데 꽉 끼진 않고 살짝 걸리는 느낌이네요, 그죠? 오른팔. 같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럼 왼팔. 여기는 조금 그 세월의 때가 좀 묻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밀봉이 봉지나 그 지퍼백에 넣어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때가 좀 있네요, 그죠? 끼우고 접착제부터 먼저 바르고, 이 방식은 좀 다르게 요거부터 먼저 어깨 쉴드 부분부터 먼저 부착하고 살짝 비틀어서 끼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어차피 우리는 조립 방법에 대해서도 좀 몇 가지 이렇게 다양하게 접근하는 것도 또 잔재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카메라도 조금 뭐가 좀 잘 안 맞네요, 지금. 오늘은 끼우고, 그 다음에 끼우는 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끼우고, 세게 물리는 방향이 아니니까 됐습니다. 이제 오른팔은 왼팔 라인으로 쭉 내려가면 되겠네요, 그죠? 일단 꽂히는 부분이 안쪽으로 되니까 되고, 그 다음에 팔 부분인데, 팔도 이제 4조각은 나왔잖아요. 4조각 중에서 이제 오른팔 왼팔만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죠. 근데 안핀이니까 이렇게 제가 지금 대략 봤을 때 좌우의 구분이 단창으로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키워서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팔에 이제 여기 뭐죠? 그러니까 드라고나 원이 이렇게 라이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라이플에 이제 단창이 꽂히는데, 이렇게 단창을 이제 팔 안쪽으로 끼워두면 빼기가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밖에다가 예비 단창을 꽂아두는데, 그 디자인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보면은 딱 나오겠죠. 그리고 팔꿈치 보호대 부분이 이렇게 볼록하게 있으니까 보호대 있고
탄창이 밖으로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요게 왼팔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럼 남은 부분이 이제 오른팔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문제 해결됐네, 그죠? 됐고, 폴립 파츠는 발 부분에 2개가 들어가네요. 2개 들어가는데 돌기 나온 형태 아니고 안쪽에 구멍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4개가 필요하죠, 그죠? 2개씩. 잠깐만, 요건 아니죠. 있고 요게 2개 더 필요하고, 됐고, 오른팔. 저번에 저기 그 복원이라든지 수리하는 그런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부품만 다 있는 것도 굉장히 고마운 거죠, 그죠? 할 때. 이렇게 좀 헐거운데요, 이건. 됐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조립해서 폴리파츠로 이제 끼우면 되는 부분이니까 부드럽게. 이 병풀은 정말 놀라운 발명이죠, 그죠? 짜서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조절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부추로 한다는 게 우리 또 프라모델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의 아주 유용한 도구고 또 즐거움이죠. 근데 이제 됐고, 이런 부분들은 살살살살 움직여가면서 이제 맞춰주시고, 이 부분도 됐습니다. 잘 끼워줬고, 앞부분도 잘 끼워줬고, 됐네요. 오른팔. 근데 제가 좀 재밌는 게 그 외국분이 제 영상에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그 드라거나 사무기, 이제 그 타원형 쟁반 머리 달고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 왼팔을 제가 이렇게 꽂았더라고요. 주먹을 여기에 꽂고 팔 윗부분을 꽂았더라고요. 그래서 댓글 다셨는데 이제 잘못한 것 같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감사하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바로 이제 고쳐서 끼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또 로봇 예전에 뭐죠? 80년대 이렇게 로봇을 만들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정말 다양한 그 어떤 스타일의 로봇들이 나왔거든요. 개성 충만한 녀석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손, 그러니까 주먹 카드 같은 게 있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주먹이 이렇게 꽂히면은 주먹 이렇게 손등도 보호하고, 그죠? 이렇게 가드처럼 된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억이 남아 있다 보니까 저는 아무 고민 없이 당연한 듯이 꽂았죠, 그죠? 이렇게.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건 이제 팔꿈치 가드고, 굳이 따지자면은 이 부분이 손목 보호되는 부분이죠, 그죠? 그런 또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프라모델 조립 영상은 유튜브는 편집을 할 수 있지만은 생방송의 어떤 그 성격도 많이 있어요. 뒤로 돌리게 할 수 없거든요. 특히 러너에서 이렇게 다 뜯었는데 다시 러너로 붙일 수 있다? 그거 안 되잖아요. 접착했는데 다시 뜯을 수 있다? 잘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생방송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좀 쉽지 않다, 이게 찍기가. 뭐 그렇습니다, 제 느낌은. 일단 됐고, 부분도 또 폴리파츠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즘 드라고나 구판들을 몇 번 만들어 봐 가지고 이제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됐고, 그리고 지금 접착제 바르겠습니다. 지금 살짝 묻긴 했네. 아주 잘 들어가네요. 지금 잘 들어갔고, 잘 들어갔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이렇게 확인은 되는데 또 확실하게 하려면 또 확인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왼팔. 설명서상에서 이제 왼팔, 오른팔 부분이 됐고 어깨까지 됐으니까 일단
끼워줄게요. 이 부분은. 근데 이런 구조가 좀 단점이 이 핀 부분이 잘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부분이 좀 더 이제 1대100처럼 사이즈가 커졌을 때는 관계없는데 이런 작은 사이즈는 좀 부러지기 쉽거든요. 그게 좀 단점이죠. 그래서 나중에 관절 같은 거 꺾을 때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도 좀 잘 안 들어가는데 힘만 많이 주면은 꺾여버리죠. 이게 또 부러지면은 나중에 접착했을 때도 이렇게 강도가 확보가 안 되고 그런 점이 있으니까 좀 주의할 필요가 있죠. 다음 부분은 발 부분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방패, 그리고 총, 그리고 주먹, 이 부분을 이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방패는 스티커가 이제 붙는 부분인데, 다른 건 크게 이제 고민할 건 없겠죠, 그죠? 근데 여기 약간 좀 때가 좀 있긴 있네요. 때가 좀 있긴. 그리고 접착하지 말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이게 방패를 잡는 손잡이 부분은 접착하지 말라. 손잡이 파츠가 지금 보여야 되는데 이건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게 맞나요? 여기 맞군요. 요런 파츠 두 개를 붙여서 골반 다리 조인트가 되는 줄 알았는데 다리 조인트는 그냥 통짜 부품입니다. 다행히도 있네요, 부품이. 그래서 아까 이어가자면은 이렇게 옥색으로 나온 게 그때 처음 접해 본 거고, 이렇게 고급스럽게 또 플라스틱이 색감이 나왔구나. 그래서 굉장히 좀 신기하면서도 좀 참신한 느낌이 들었어요, 당시에. 뽀도독 잘 들어가네요, 그죠? 방패. 요런 구멍 같은 부분은 이제 얼굴과 몸통을 이렇게 가려야 할 때 시야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야를 위한 구멍일 수도 있고, 이렇게 또 이렇게 손잡이로도 뭐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뭐 무기를 휘두른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겠네요. 하나의 뭐 센서죠, 그죠? 방패 됐고, 이제 오른손에는 이제 그 라이플 총, 같은 경우에는 드라곤은 총에 그렇게 이렇게 힘줘서 이렇게 디자인한 건 아니죠. 칸담류보다는 그래도 좀 간소화된 느낌이고, 다만 이제 칸담류 이후에 나온 캐릭터이기 때문에 칸담적인 요소도 좀 들어가 있고, 회사가 같잖아요, 그죠? 들어가 있고 좀 정제된 느낌이라고나 할까? 좀 심플해지면서 정제된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드라곤 이런 무장류들은. 그리고 이제 금지가 나와 있는 게 맞겠죠, 그죠? 총을 잡아야 되니까 방아쇠를 당기고. 그러면은 팔 부분도 대략 이제 4개가 나오는데, 두 개밖에 지금 안 보이네요. 팔 부분 4가지 조각을 찾았는데, 이 엄지 위치가 있으니까 파악이 바로 되네요, 그죠? 이렇게 엄지가 이렇게 접혀지는 부분이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총을 잡는 부분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접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총하고 같이 접착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손만 접착해 볼게요. 근데 지금 뭐가 좀 안 맞나요? 끼지가 않네요, 지금 손이. 약간 기울어져서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래야 사각형 손잡이를 꽉 잡아주네요. 그래도 지금은 조립이 잘 됐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틀렸네요, 그죠? 타원형을 잘 잡아주고 일단 이렇게 좀 기울어진 상태로 일단 조립했습니다. 그리고 방패를 잡는 손이니까 또 이렇게 라운딩이 처리가 되어 있죠, 그죠? 사각형이 아니라 그게 힌트가 되네요. 게이트 나무 부분도 제거해주고. (80년대) 슈퍼 로봇 계열들이나 구판 키트하고 대비해 봤을 때 확실히 머리와 주먹은 소형화되는 게 트렌드로 보이지네요, 그죠? 옛날 로봇들은 주먹이 꽤 컸거든요. 머리도 헤드도 컸고 그게 좀 먹혀 들어갔나 보죠,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손이나 주먹하고 헤드는 소형화, 이렇게 작아지는 추세로 계속 이렇게 변천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방패 잡이 부분이죠, 그죠? 이렇게 라운드 손잡이가 있으니까 단테 있고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팔 부분. 그리고 좀 팔 부분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또 세우는 거 보니까 이게 나오게, 그러니까 프레임 부분이 드러나게 연출을 하던데 보통 이렇게 되는데, 그죠? 이렇게 했을 때 팔을 끼우고, 지금 오래된 키트지만은 지금 감촉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반강 정도 되겠네요, 그죠? 유광이나 무광은 아니고 반강, 옥색, 사탕 색깔 같기도 하고 지금.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총기류가 꽂아지고, 지금 한번 꽂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해서 꽂으면은, 네. 절묘하게도 간섭은 없네요, 그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기울여지고, 발 부분이 됐습니다. 이렇게 오른팔, 왼팔. 그러면은 37분이네. 지금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됐고, 이제 여기 이제 음영 처리된 부분은 이제 그 제외고 화이트 되는 부분이 만드는 부분이겠죠, 그죠? 오른발, 왼발의 조립으로 가겠습니다. 다리 무장 커버 부분이 끼운 방식이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듯이, 그죠? 그러니까 끼운 방식이니까 먼저 접착해 두는 게 좀 더 굳을 시간을 확보하는 게 되겠죠, 그죠? 일단 두 쪽씩 이렇게 이제 나누어야 되는데, 드라구나 이 부분은 거기 사무기하고도 거의 하체가 유사하니까 2호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수핀 두 개니까 각각 분리하고, 안핀이니까 안핀 두 개는 형상상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측과 외측이 디자인이 다른데, 보통은 외측에 뭔가 디테일 파츠를 넣어준다거나 신경을 쓰니까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게 외측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자연스럽게 이제 오른 다리가 되겠죠. 그리고 한쪽 면만 이렇게 접착이 되기 때문에 작업 과정에서 미리 접착해 주면은 나중에 끼울 때도 더 도움이 많이 되죠. 팁이죠, 그죠? 됐고, 스티커, 테이프 필요 없이 그냥 다 잘 형상만 맞춰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틀림 없는지 확인하고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분도 접착제 바르고, 됐습니다. 지금 비틀림 없이 잘 됐네. 지금 발 부분 이제 커버 가울 부분 부착하고 있는데, 지금 접착 그 반응감이 좀 떨어지네.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심플한데 굉장히 뭔가
단순하지 않은 그런 디자인,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드라고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막 뭔가 많이 부착이 된다거나 뭐 부스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패널 라인이 화려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러니까 발등 커버 부분과 이제 무릎 커버 부분 있잖아요. 무릎 보호 부분, 보호대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의 형상이나 이런 것들이 오묘하게 라운드지면서도 각이 살아있는, 정말 오묘한데 참 단순해 보이지만 단순하지 않고 잘 안 질리는 그런 디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드라고나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드라고나 전체적인 디자인에서 이제 팔이나 몸통은 물론 신경을 많이 썼죠, 그죠? 몸통 이외에 이제 뭐 팔, 다리, 뭐 머리 이런 거 봤을 때 이 다리의 카울 부분이 굉장히 디자인에 어떤 공을 많이 들인 게 아닌가, 디자인적으로 뭔가 완성도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뭔가 전투기 카울 같기도 하고, 뭐 스포츠카의 어떤 유려한 곡선 같기도 하고요. 참 오묘하죠, 디자인이, 그죠? 다리 부분 카울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허벅지 부분하고 프레임 부분은 그냥 통짜니까 크게 고민할 건 없죠. 통짜 파츠인데 지금 게이트 타고도 별로 안 보이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골다공 정리라 그러죠, 그죠? 이 부분이 이제 안쪽으로 가려지겠죠, 그죠? 뭐 카울이 있든 없든지 간에 기본 룰이 그러니까. 근데 예전에 설명했듯이 이제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이런데 수축을 줄여주고 또 재료도 좀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당시에는 이런 설계가 뭐 보편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딱 다리가 정해졌고, 오른다리, 왼다리, 허벅지 파츠 하나, 두 개, 세 개. 조립을 할수록 이제 파츠들이 찾아야 될 파츠들이 적어지니까 그만큼 이익을 얻네요. 허벅지 파츠도 4개 다 찾고 이제 게이트 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좀 어려운 퀴즈는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은 그 연결되는 그 조인트 부분이 안쪽으로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씩 딱딱 정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방향이 정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릎은 뒤로 접히니까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앞면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고 이게 정해지고, 여기는 다 수핀이니까 안핀만 찾아서 모양만 맞추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왼발 허벅지, 남은 부분은 자연스럽게 이제 오른발 허벅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폴리파츠만 넣으면 될 것 같네요, 그죠? 폴리파츠 구성은 핀 나와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핀 없는 구멍 있는 거 하나씩, 이렇게 다르게 각각 하나씩 들어갑니다. 지금 이게 러너에서 다 뜯어져 있어 가지고 지금 시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또 꼭 그렇지만도 않네요. 지금 저기 이 부분은 파츠가 아니고 잔여 부분이겠죠, 그죠? 제거해 줘야 되고, 오름다리부터 끼워지는 부분, 그 다음에 접착제 끼우기 전에 요 다리 아래 부분 끼우는 부분. 네, 좀 헐렁하네요. 끼워졌구나 이제. 수핀이지만은 칠하겠습니다.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손에 좀 묻어가지고 지금 묻어날 수 있겠네. 묻어놨습니다. 벌써. 아이고, 또 실수했구나. 그래서 철인 28을 만들 때 제가 아주 호되게 당했거든요. 이런 각진 그 파츠를 조립하는 거하고 라운딩 된 부분 이 반딱에 조립하는 게 난이도가 꽤 차이 나거든요. 제대로 꽂아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느러미 자국이 거의 일부 덮어버렸죠, 파츠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좀 까다롭다. 그래서 접착제 묻어나는 부분을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철인이 집 바로 완전히 망했거든요. 당시에 제가 그 20만 원 주고 산 걸 만들었는데 아카데미 대형 있잖아요. 잘 떨어지네요 지금. 아, 얼마나 속상하던지 진짜. 드라고나도 이제 조금 이쪽에 좀 실수해가지고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프레임은 정해졌으니까 프레임 그대로 끼우면 되겠죠. 끼우고 이렇게 이제 접혀지고, 그죠? 오른다리. 그 다음에 발까지 완성을 다 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이프 케이스 부착을 좀 유의해 줘야 돼요. 제가 저번에 한번 실수한 것 같은데 서로 간섭이 있더라고요. 이건 지금 좌우 그게 위치가 구분이 없죠, 그죠? 주의해 주고. 발이 22, 발도 이게 지금 좌우 거기 있는데, 발 부분도 이제 좌우 위치가 있는데, 좀 추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핀 2개, 안핀 2개인데, 나뉘고, 기울기가 다를까요, 이게? 보통 이렇게 싹 기울여져서 발이 살짝 안으로 꺾이게, 발바닥에 살짝 꺾이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좌우를 어떻게 나눠야 되지? 상면에서 봐도 지금 크게 구분은 안 되거든요. 바닥은 기울어져 있지 않고 평평하고, 지금 일단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운명이라 생각하고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냥 오른발 왼발 따로 지금 차이점을 확인할 수가 없네요. 지금 폴리캡 끼우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나 이제 작은 유격이 생겼을 때는 이제 접착제 부분이 채워줄 수 있게 조금 넉넉하게 발라주면 좋겠죠. 됐고, 됐습니다. 잘 맞네요, 그죠? 역시 품질은 아카데미입니다. 사실 예전에 이제 아카데미 위주로 만들기 전에는 이제 많은 다양한 군소회사 키트도 이제 500원 프라, 그죠? 300원 프라, 100원짜리 사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다가 이제 안 샀죠. 왜냐면 초기에는 질보다 양이었지만은 머리도 굵어지고 모형을 하나씩 접하게 됨으로써 이제 질을 추구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도시에 이제 살았던 어린이들이나 이제 여유가 조금씩 생기신 분들은 이제 그 일본 제품이나 아니면 미국 제품도 프라모델도 사고 그랬겠죠. 가능 생기는데 지금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정한대로 이제 오른 다리로 완성을 해야 되겠죠. 끼워주고 이 방식이 참 독특하죠, 그죠? 앞으로 끼워주는 방식.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나이프 그 케이스를 먼저 접착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간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서가 얘를 먼저 끼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나이프 그 케이스를 접착해 주는 게 맞더라고요. 여기 돌기 나와 있는 돌기 부분이죠, 그죠? 저는 접착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 뭐죠? 상관없네요, 그죠? 아카데미제 상관없네요. 제가 지금 반다이트 만들 때는 제품 만들 때는 이게
간섭 때문에 안 들어갔거든요. 이건 상관없네요, 그죠? 그대로. 그렇네요, 지금. 오른다리는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또 절묘하게 곡선도 많지만은 직선도 많아요. 직선이나 면, 반듯한 면이. 그것들이 잘 어우러져 가지고 정말 드라고나만의 이 못으로 완성을 시킨 것 같습니다. 이제 오른다리 했으니까 왼다리는 뭐 그냥 일사천리로 갈 수 있겠죠, 그죠?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이게 지금 지느러미가 지금 이렇게 다 덮어버렸어요, 지금. 금형이 지금 완전히 초기 금형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런데 흰색으로 넘어갈 때는 아니잖아요. 흰색 서춘물은 아닌데. 알게 모르게 금형 관리에도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옥 색깔인데, 그죠? 잘 꽂아줬고. 플라스틱 반응도는 나쁘다고는 할 수 없고 살짝 조금 요즘 최신 플라스틱보다는 조금 느린 느낌이네요. 또 제 모형 이렇게 조립 영상에서도 이렇게 또 시청자분께서 또 목이 또 쉰 것 같으시다, 목이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 또 이렇게 위로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자 그래도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걱정도 해주시고. 잘 들어갔고요, 지금. 그 다음에 프레임 부분. 그리고 발 부분은 조립됐으니까 좀 꽂으면 되겠죠. 꽂고, 나이프 케이스, 칼집. 52분인데 지금 1시간 안에 저는 끝낼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그게 제가 판단미스네요, 그죠? 이 부분은 또 저기 대충 알겠는 게 폴리파츠를 끝까지 밀어 넣었을 때는 크게 간섭이 없을 것 같고 끝까지 밀어 넣지 못했을 때는 간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끝까지 밀어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세트로 이제 왼다리, 오른다리 완성이 됐습니다. 다리 무장으로 나와 있는 커브 부분은 이후에 해도 되니까 일단 요거는 요 단계는 이제 마무리됐다고 이제 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번 오른팔, 2번 왼팔, 그 다음에 3번, 4번, 3번 오른발, 4번 왼발 다 됐습니다. 이제